자, 5번 볼게. 자, 요거 이제 EX 플러스 UY 값을 구할 건데, 얘들아,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전개하고 있지는 않겠죠, 이제 우리. 그치? 자, 우리 이제 3학년 1학기 거 그래도 짬이 좀 있으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전개를 할 생각 하지 말고, 공통 부분이 있는 걸 찾아야겠지. 공통 부분 혹시 보일까요? X 플러스 3y, 그치? 그럼 얘를 내가 A로 한번 바꿔볼게. 자, 다 같이 A로 바꿔 써볼게요. A 플러스 1, A 플러스 3,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쭉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묶을 수가 있겠죠.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0.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a는 얼마라고 할 수 있죠?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지. 근데 a가 뭐냐면 이거야. x 플러스 3i, 그지? 너네가 구할 게 뭐냐면 이거거든, 이거? 자, 얘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딱 2배만 하면 되겠지, 그치? 딱 2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 자, 기록 다 했으면 다음 페이지 5번, 아니 6번이구나. 다음 페이지 6번 한번 보세요, 6번. 자, 기록 다 했니? 못한 사람 없니, 기록? 넘어갈게. 자, 주사위를 2번을 던졌대, 얘들아. 그 혹시 2학년 때 했던 거 기억나? 주사위 한 번 던지면 몇 개 나와요? 6개. 또 한 번 던지면 또 6개지. 그러면 그거 둘이 합치면 총 경우의 수 몇 개 나왔었지? 36개. 그러면 얘는 36분의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36분의. 자, 첫 번째 나온 게 M, 두 번째 나온 게 K래. 그랬을 때 요게 중근이 돼야 된대. 중근에다 동그라미 쳐볼까 한번? 중근. 우리 저번 시간에도 저저번 시간에도 많이 했는데 중근 나오려면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얼마여야 되냐면 0이어야 돼요. 0. 그죠? 그럼 우리 요 컨셉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이 식에서 b자리 어딘지 다 같이 불러주세요. b자리 어디죠? k-2. 오케이. 요거를 제곱을 할게. 빼기 4. 그 다음에 a자리 얼마죠? m. c자리가 2입니다. 요렇게 했을 때 0이 나와야 돼. 근데 얘들아 이 식을 써놓고 보니까 지금 문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 K도 있고 M도 있고. 그럼 이거를 쫙 전개를 하면 복잡해져 오히려. 그래서 전개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묶어놓은 건 그대로 놔두세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8m이잖아. 그거 우변으로 넘기면 얼마냐면 8m이야. 8m. 이렇게 한번 식을 써볼까? K-2의 전체 제곱은 8m 이렇게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다 썼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이쪽은 뭔가 제곱이고 이쪽은 8m이거든. 근데 K랑 M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상한 숫자들 못 들어가요. 얘네 둘 다 주사위 굴려서 나온 숫자야. 여러분, 그럼 주사위 굴려서 나오는 숫자가 뭐 있어요? 1, 2, 3, 4, 5, 6밖에 없죠. 자, 그럼 예를 들어 K가 1이라 M이 1이라 쳐볼게. 자, M이 1이면 얘가 얼마지? 8이지, 8. 그러면 봐봐. 어떤 거를 제곱해서 8이 되려면 뭐 2루트 2? 루트 8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K-2가 루트 8이려면 2루트 2려면 이 K도 막 루트 뭐 들어가야겠지. 그치? 그런데 이 K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4, 6밖에 안 돼. 그럼 이런 거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애초에 되지도 않아. 그러면 제곱이 되는 걸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2면 어때요? 16이지, 그치? 16이 누구의 제곱이지? 4 또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4 나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가 6이면 될 것 같은데, 그치? 맞죠? 그럼 K가 6일 때 M이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3이면 24잖아. 24가 누군가의 제곱인가? 자연수 제곱 아니지. 4면 32도 안 되고 5면 40도 안 되고 6이면 48도 안 되지, 그치? 자연수의 제곱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될 수 있는 거는 K가 6, M이 2 이렇게 두 개. 두 개가 아니라 하나죠, 하나. K가 6일 때 M이 2인 거 하나. 그러면 딱 되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 그래서 A랑 B를 더했을 때 답은 37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 하나만 물어볼게. 자, 이건 이 문제랑 상관없는데 만약에 답이 36분의 2가 나왔어. 예를 들어 하나가 더 나와가지고 36분의 2가 나왔다 쳐보자. 그러면 답을 38이라 쓰면 맞아 틀려? 왜 안 돼 이거? 자, 거기 이런 말이 있지. A와 B는 서로서.
너네 이제 그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 보잖아? 그러면 답이 주관식일 때 분수를 마킹 못 하잖아. 그치? 우리 OMR 분수 마킹 못 하잖아. 그래서 분수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분모랑 분자를 더하거나 곱하라고 할 거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곱하라고 하거나 더하라고 했을 때 항상 이런 단서가 붙을 거라고. 서로소. 서로소라 하면 무슨 소리냐면 위아래가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예를 들어 8분의 4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걸 4분의 2라고 해가지고 6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치? 얘도. 얘는 어떻게까지 써야 돼? 2분의 1이라 해가지고 더해서 3 이렇게 써야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잘 보셔야 돼. 알겠죠? 요거는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이런 문제 꼭 있을 거야, 한두 개씩.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7번. 7번은 아마 이것 때문에 드렸을 거야. 자, 요거 하나 밑줄 쳐볼게. K의 값에 관계없이 밑줄. 자, 밑줄 쳤니? 밑줄 쳤어. 혹시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니? 1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 그 놀던 시절에 그때 항등식이라고 해서 배웠어. 자, 항등식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2x 플러스 3은 ax 플러스 b입니다 라는 게 있을 때 a랑 b가 얼마인지 구하세요 라고 하면 a는 2, b는 3 이렇게 했던 게 항등식이거든. 자, 이게 만약에 a가 2고 b가 3이면 우변이 어떻게 생겼냐면 2x 플러스 3이라고 생겼어. 그치?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이 어떻게 생긴 거야? 똑같이. 그치? 그래서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 쓰겠습니다. 자, 항등식은 뭐냐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긴 걸 우리가 항등식이라 합니다. 물론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쓰겠지. 항등식이라는 x의 값에 어떤 숫자든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식, 이런 걸 수학적으로 항등식이라 하지만 형태 자체로 보자면 좌변과 우변의 형태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또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이랑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항등식을 배울 거거든. 이제 고등학교 과정 딱 들어가면 바로 두 번째 단원에서 나와, 항등식이. 자, 근데 다음 식은 항등식입니다 라고 안 해. 자, 여기도 봐봐. 여기도 보면 지금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이 문제 없잖아. 그래서 항등식과 같은 표현을 4가지 줄 건데 이 4가지는 쓰겠습니다. 자, 1번 여기 문자 K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다시피 K의 값에 관계없이 요거 항등식 표현입니다. 2번 모든 K에 대하여 항등식이고요. 3번 어떤 K에 대하여도 항등식이고 마지막 4번 임의의 K에 대하여. K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K에 대하여 어떤 K에 대하여도 임의의 K에 대하여. 이렇게 4가지가 있을 때 얘가 무슨 표현이다? 항등식 표현이다. 항등식.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남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여자가 아니다. 또는 나는 여자가 아닐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같아서도 문제 낼 때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주고 싶겠어? 나 같아도 그렇게 안 주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수능 날까지 써먹을 거야. 수능 때까지. 수능 때까지 가서도 수능에서 가서 다음 식은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입니다 라는 말이 있을 때 성립하는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건 항등식이구나 라는 걸 딱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밑에 4가지 표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K에 대하여 어떤 K 값에 대하여도 임의의 K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등식. 됐습니까? 요거 한 2주 정도 있다가 뒤에 할 거거든? 2주 뒤에. 그때 한 2주? 3주? 3주 정도 뒤에 있다 할 텐데 그때 잘 기억해서 대답해 주세요. 이거. 물어봐야겠다. 3주 정도 뒤에. 3주 뒤에 물어볼게. 너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다 썼나요, 혹시? 다 썼죠? 그러면 혹시 못 쓴 사람 있니, 이거? 다 썼지? 자, 이거 나 지울게. 이쪽에 풀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뭐 항등식이든 뭐든 간에 우선 여기도 무슨 표현이 있냐면 중근이란 표현이 있거든. 자, 여기 중근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중근. 자, 방금 했다시피 중근이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식에서 요 해당하는 식에서 b 자리가 어딘지 불러주세요. b 어디죠?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k 플러스 a 가로 닫고. 그러면 얘를 전체로 통째로 제곱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고 k 플러스 a를 제곱하면 그냥 이렇게 제곱이 붙겠죠. 요거 빼기 4. 자, a 자리 얼마예요? 다 같이 불러주세요. a 자리는 1이에요. 그 다음 c 자리는 얼마예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b.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빵이 나오면 이게 완전 제곱식 딱 되겠죠. 중근 되겠죠. 중근. 그럼 얘들아 이거 그냥 무작정 전개하지 말고 4, 4 날리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죠. 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겠죠. 쓰면서 따라하고 있지. 그러면 k의 제곱이 날라가네 이렇게 두 개가. 그지? k의 제곱 두 개 날라가. 자, 문자가 많죠. A도 있고 막 K도 있고 지금 B도 있고 난리 났잖아. 근데 방금 전에 아까 전에 K의 값에 관계없이 즉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항등식.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K 있는 것끼리만 먼저 정리를 할게. 자, 봐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친 거 보이니? 얘네 K 있죠. 그렇죠? 요걸로 쏙 K 한번 뽑아볼게. K 뽑으면 남는 게 2A 남죠. 여기. 그 다음 뒤에는 뭐 남아요? 플러스 1 남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K가 없는 떨거지들은 뒤쪽에다가 괄호를 딱 붙여서 뒤에다가 몰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15초 줄게요. 빨리 쓰세요. 이거 다 썼죠? 다 썼죠? 자, 얘들아 아까 했던 거 한번 여러분들 필기 한번 잘 보세요. 항등식이면 좌변하고 우변이 어떻게 생겨야 돼요? 똑같이 생겨야 돼요. 그죠? 자, 우변 한번 쓱 보세요. 우변에 뭐 있어요? 빵이 있네요. 그쵸? 빵. 그러면 좌변도 뭐 해야 될까? 좌변도 0이어야 돼. 자, 0 한번 만들어 볼게. 이거 통째로 0이어야 돼. 통째로. 자, 그러면 얘가 0이려면 0K 돼야 될 거 아니야? 0K, 그치? 자, 2A 플러스 1이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2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 얼마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됩니다. 쓰시고.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저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쪽에다 대입하시면 A 제곱이니까 4분의 1 빼기 B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0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B는 얼마면 될까요? 4분의 1이면 돼요, B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찾을 게 8A, B잖아, 그치? 그러면 쭉 곱해주시면 최종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항등식의 구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중근 정보만 갖고 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 멈춰 놓을 테니까 필기 정확히 잘 해놓으세요. 자, 1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 6개의 넓이가 260이래. 자, 이 260이 뭐냐? 이 6개 넓이가 아니고요. 이 260은 바깥쪽에 큰 직사각형 있죠. 요거의 넓이가 260인 거야, 얘들아. 이 전체가. 자, 근데 타일을 붙였는데 저 6개 타일의 모양과 크기가 다 어떻대요? 다 똑같대요. 그렇죠?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밑에 4cm가 남았는데 타일 한 개에 뭘 구할 거냐면 둘레를 구할 거예요. 둘레.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일단 여기 밑에 두 개 있죠? 이 두 개. 요거 우리 같이 x라고 한번 놔볼게요. x 써보세요. 물론 저 위에 있는 걸 하나씩 다 x로 놓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요거 그냥 x로 놓게 밑에다가. 자, 그러면 이 가로가 합치면 얼마죠? 몇 x 플러스 얼마죠? 2x 플러스 4. 근데 당연한 상식이겠지만 직사각형이니까 위에도 2x 플러스 4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 자, 이게 4개잖아. 그러면 4개가 2x 플러스 4잖아. 그럼 하나는 얼마일까? 하나는 2분의 1x 플러스 1이겠지. 하나 써볼게. 요거 하나 얼마일 거냐면 요 하나는 2분의 1x 플러스 1이야. 그냥 나눈 거야. 4로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진행해 볼게요. 자, 얘들아, 그러면 여기는 길이가 얼마일까요? 요거 보라색. x죠. 밑에 아까 x로 놓쳐있으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밑에는 얼마일까요, 길이가? 2분의 1x 플러스 1. 어떻게 했어? 위에 거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길이가, 그치?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요거 이제 쭉 더하면
얘네 둘이 더하면 이게 얼마냐면 2분의 3x 플러스 1입니다. 맞죠? 2분의 3x 플러스 1. 안 써먹은 정보가 하나 있어요. 전체 넓이가 얼마? 260. 그럼 그 식을 한번 써볼게. 자, 가로가 2x 플러스 4고요. 세로가 2분의 3x 플러스 1입니다. 얘네들이 곱해야 넓이가 나오겠죠. 전체 넓이는 26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러분들이 요 식만 풀어주면 돼요. 이제. 됐어요? 됐어? 자, 근데 요거 이제 계산할 때 위엔 다 썼니? 위에 건 다 썼지? 밑으로 내릴게. 자, 요거 계산할 때 저 2분의 3x 그 분수가 별로 안 좋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있지? 얘를 2로 밖으로 꺼내봐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2지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 2를 요 안쪽 괄호에다 먼저 곱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 안쪽이 3x 플러스 2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요거는 저게 없겠죠. 그 분수가 없겠지. 자, 전개 한번 해볼게. 3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고 빼기 260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256이야. 자, 인수분해 좀 도와주시오. 3x x 하고 어떻게 할까 이거. 228은 안 될 것 같고, 그치? 너무 숫자 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보면 64, 4도 안 되고, 그치? 얘도 숫자 너무 크고. 조금 더 붙여볼까? 32랑 8도 안 되고, 그치? 얘도 안 돼. 된다? 된다. 32랑 8이면.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달아주면 딱 될 것 같지 않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32x 반대쪽 곱하면 마이너스 24x니까 딱 8x 나오는 거 맞죠? 그럼 x가 마이너스 3분의 32 아니면 8인데 우리 x는 이 길이잖아요. 그렇죠? 위에 길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은 8이에요. 8. 자, 그러면 답이 8이냐? 그건 아니죠. 얘는 x가 8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는 둘레입니다. 둘레. 자, 같이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x 8이야 지금. 자, 아까 가로가 이거였죠. 2x 플러스 4. 저기다 8 한번 집어넣어봐. 가로 얼마니? 가로. x에 8 집어넣으면 가로는? 가로 얼마? 20이야, 20. 세로 볼까요? 세로는 이거였어요. 흰색. 2분의 3x 플러스 1. 여기다 8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얼마지, 세로는? 8이면 4니까 8이잖아, 8. 8이니까 4고 4, 3, 12에다 1이니까 13이겠네. 그렇지? 13. 13. 둘이 더하면 얼마지? 에? 더해야죠. 30. 아이고 얘 둘레가 아니구나, 그지? 쏘리. 다시 미안. 타일 둘레구나, 타일. 타일 다시 볼게요. 이 타일은 하나가 x고 여기가 저기죠. 2분의 1x 플러스 1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냥 8이고 여거 얼마죠? 8 대입하면 이게 5죠, 그렇죠? 그래서 가로 세로 쭉 더하면 답은 26이야. 타일 하나에 둘레니까 답은 26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먼저 x를 우리가 찾았고요. 요 x를 대입을 해가지고 타일의 둘레를 구했습니다. 자, 다 썼나요? 다 썼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밑에 20번 갈게. 혹시나 못 쓴 사람들은 나중에 저 영상 한번 돌려보세요. 자, 20번. 20번은 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네, 그치?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AB와 BC의 길이 같을 거 아니야? 여기 써있다시피. 근데 이 길이만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노란색 몇 도일까요? 둘 다 45도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몇 도야? 주황색은 몇 도야? 90도죠, 그쵸? 90도. 그럼 다시 한번 얘네 둘도 몇 도씩일까요? 45도씩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그 삼각형도 직각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 삼각형도 직각이등변 삼각형. 마지막 제일 작은 사이즈도 직각이등변 삼각형. 셋 다 닮음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실을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BDEF 찾았나요? BDEF? 왼쪽에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30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할 거는 오른쪽에 있는 EDC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나 DC를 X로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X. 근데 30초 전에 했죠.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여기도 X죠. 자, 여기가 X고 전체의 길이가 10이니까 요 BD는 얼마일까요? 12-X.
그다음에 자동으로 FB도 X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넓이가 30이라 했잖아. 그럼 넓이 한번 구해볼까? X에다가 12 빼기 X를 곱했을 때 이게 32예요.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바로 할게. X가 4 아니면 8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가 4인데 이쪽이 8이면 좀 이상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이 8인 것 같아. 그치? 이쪽이 8. X가 8이고 자 넓이는 88에 64에다가 반 나누면 되겠지. 그럼 얘도 넓이가 30이네. 답은 3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 요거 살짝 줄여줄게. 오늘 요거 두 문제 마저 풀었고 이 두 개에 대한 거가 아마 그 프린트에 네 문제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문제로. 그래서 그거는 주말에 마저 해서 다음 주에 또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다 했고요. 자 그러면 넘겨서 방정식 다 했으니까 함수 가야죠. 자 함수 가봅시다. 몇 쪽이냐면 190쪽이에요. 190쪽. 우리 그 바로 쉬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우리 일단 최소 세 문제는 좀 풀고 합시다. 자 190쪽에 14, 15, 16 이렇게 세 개 있죠? 왼쪽 라인에 있는 세 문제. 그 세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은 5분 정도 줘볼게요. 자, 14번부터 보겠습니다. 14번. 자, 14번은 큰 거부터 나열하라 했죠. 큰 거. 자, 그래서 일단 A랑 C가 양수잖아요. 그치? 그럼 이 A랑 C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봐야 되는데 절대값이 큰 게 더 축에 붙어 있잖아. Y축에. 그래서 A가 더 크고 그 다음 C야 이렇게. 그런데 B랑 D는 그게 반대죠. 그쵸? 지금 이 B가 절대값이 큰데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숫자가 오히려 작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D 그 다음에 B 이렇게 해서 A, C, D, B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 C, D, B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은 Y좌표가 1하고 4래 얘들아. Y좌표가. 그러면 자, 하나씩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1이란 소리야. 그러면 누군가의 제곱이 1이란 소리인데 1 아니면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점의 위치를 보니까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그러면 이 자리는 마이너스 1일 거고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그럼 같은 논리로 여기를 찾아볼 건데 얘도 y는 x제곱에서 여기다 4를 대입하면 누구를 제곱해야지 4가 나오지? 2 아니면 마이너스 2지 그치? 근데 여기는 오른쪽이니까 2일 것 같고 이 b의 좌표는 2,4겠죠. 2,4 그러면 y는 mx 플러스 n 여기다가 마이너스 1,1을 한번 집어넣고 그 다음에 2,4를 한 번씩 집어넣은 다음에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 한번 해볼게. 자, 먼저 마이너스 1,1 집어넣습니다. 1은 마이너스 m 플러스 n 2,4 집어넣게 4는 2m 플러스 n 그러면 밑에서 위로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빼면 얼마죠? 3은 3m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m 얼마? m1이야 이렇게. 자 m1이면 n은 얼마일까요? n은 2가 되겠지. 그래서 mx 플러스 n에서 m하고 n을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3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좌표 찾아서 대입해서 연립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얘는. 자, 요것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16번 볼게요. 이 16번은 이제 좌표가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1사분면에 있는 D, 요 D의 좌표, X 좌표를 A라고 한번 놔볼게.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자. A,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D가 어떤 점이냐면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 그 그래프 위에 있다고 하면 그 X좌표를 어떻게? 대입하죠. 대입하면 숫자는 안 나오지만 이런 결과는 나올 거야. A, 2분의 1 A제곱. 요거 이해되실까요? 자, C 한번 보겠습니다. C는 X값 똑같이 A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까요? 밑에 아래쪽에 집어넣어야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쓸게. A, 마이너스 A제곱.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들아 앞에 보세요. 요 그래프 둘 다 가운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렇죠? 가운데 Y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A면 요쪽에
x좌표 얼마일 거냐면 마이너스 a일 거야. 그치? 근데 y값은 똑같잖아. y값은 똑같으니까 뭐라 쓸 거냐면 2분의 1 a제곱 이렇게 쓸 것이고요. 이 b도 마찬가지로 x값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합니다. 자, 좌표 잡는 거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써야 될 조건 뭐냐면 요거 하나 동그라미 쳐볼게요.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죠? 모든 변과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우리가 정사각형이라 하죠. 자, 가로부터 보겠습니다. 가로. 가로는 a부터 마이너스 a야. 얘들아, a에서 마이너스 a를 빼면 얼마지? 2a야. 2a. 그래서 가로는 2a야. 세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로는 2분의 1 a제곱에서 마이너스 a제곱을 빼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빼면 얼마일까요? 얘는 2분의 3 a제곱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로와 세로가 같으니까 얘네 둘이 같다고 놓으셔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누면 2는 2분의 3a고요. 요 2분의 3을 나눠서 저쪽으로 보내버리시면 a 값 얼마 나올 거냐면 3분의 4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a가 결국 뭐냐면 요 뒤에 x좌표니까 답을 쓸 때 3분의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16번에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2차 함수에서 좌표가 나왔을 때 대입하는 건 잘 하거든 이제. 그런데 좌표가 안 나와 있을 때 저렇게 문자로 설정하고서 푸는 거, 이것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요거 잘 별표 쳐놓으시고 기억 잘 해주시고. 됐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됐고. 자, 17번부터. 자, 17번은 y는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시켰대. 근데 이 그림 한번 봐봐. 그림 보면 살짝 내려가 있는 거 보이죠? 그쵸? 자, 얘가 얼마큼 내려가 있냐면 여기 숫자로 나와 있어. 마이너스 1이라 딱 써 있으니까 요거는 y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 칸만큼 내려간 거야. 그러면 얘네를 구하라 했으니까 대입만 하고 계산하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해 볼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3 빼기 마1이니까 마이너스 4고 2 대입해 볼까요? 2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2에서 1을 더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3이겠네. 그런데 얘는 가운데 또 빼라고 했으니까 최종 답은 9라고 쓰면 되겠죠. 9. 17번의 답은 9. 자, 18번 다음 그림과 같이 두 2차 함수가 있는데 직선 x는 1, 마이너스 1, 그 다음 직선 x는 2. 요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약간 좀 이렇게 굽어 있죠. 이렇게 굽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 굽어 있는 거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선을 한번 그어 볼 건데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은 것처럼. 그리고 이 밑에 부분 있지 이거 요거를 띄어다 어디다 붙일 거냐면 위에다 붙일 거야. 이렇게 위에다가. 그럼 얘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평행사변형 모양이 돼요. 이렇게 평행사변형. 아니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맘대로 띄어 붙일 수 있나요? 원래는 다는 안 되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언제 띄어 붙일 수 있냐면 요거 동그라미 쳐볼게. 자, 요거 두 개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뭘 결정하냐면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폭을 결정합니다. 폭. 이 폭이 똑같아야지만 우리가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폭이 다른 거는 나오지도 않아요. 구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니까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거 가로 한번 구해볼게. 이 가로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길이가 얼마일까요? 3이겠죠. 3. 그러면 세로는 영락 없이 대입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입 안 하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얘네 두 개 뒤에 한번 또 밑줄 한번 쳐볼게. 저거는 플러스이고 밑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밑에 그래프에서 위에까지 몇 칸 이동한 거냐면 3칸 위로 간 거예요. 그치? 3칸. 그러면 이 길이도 똑같이 3이겠죠. 똑같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가로가 3이고 세로가 3이니까 넓이는 얼마일까요? 9겠죠. 9. 답은 9 이렇게 쓰시면 가장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대입을 해서 좌표를 잡고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자, 그 다음 19번 볼게요. 자, 19번 보니까 요거 밑줄 하나 쳐볼까요? 서로의 꼭지점을 지날 때. 자, 그럼 얘네 꼭지점이 얼마인지를 찾아야겠죠? 자, 일단은 A, B, C의 한번 위치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이 C는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밑에 9개 내려가 있잖아. 마이너스 9를 찍고 있으니까, 여기를 찍고 있으니까 C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9예요. C는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냐면 0 콤마 마이너스 9입니다. 이것도 써놓을게요. 0 콤마 마이너스 9.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래프, 위로 블록인 오른쪽 그래프가 여기를 딱 지나네, 그치? 그러면 이 자리가 몇 콤마 몇인지 보니까 얘는 3 콤마 0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게 3 콤마 0이면 결정되는 게 있죠? 이 B가 바로 3입니다, 3.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여기까지 구한 거예요. x 빼기 3의 제곱. 근데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죠. 뭘 모르죠? A를 모르죠. A를 모르면 점을 하나 찾아서 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가 위로 골록인 이 그래프가 이렇게 쭈쭈쭈쭈 지나다 보니까 어디를 딱 터치하냐면 얘를 터치를 하겠지. 0, 마이너스 9.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9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9가 9a니까 a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3개를 곱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9, 3, 마이너스 1 쭉 곱하면 최종 답은 27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거 정리하시고 이제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정리 다 한 친구들은 20번, 21번, 22번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화면 띄워놓을 테니까 아직 못 쓴 사람들 쓰세요. 자, 20번 꼭지점의 좌표가 2,0이래, 그치? 자, 요거 보고서 하나 제낄 수 있는 거 있죠? 3번 제끼시고요. 그 다음에 y는 x제곱, 얘보다 이거 밑줄 폭이 좁다. 자, 폭이 좁으려면 절대값이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렇죠? 지금 절대값이 여기가 1이니까 1보다 큰 애만 남기겠습니다. 1보다 큰 애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울게. 그 다음에 다 1, 2, 4분면 안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볼록이겠지, 그치? 이렇게 볼록이면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겠죠, 5번. 마이너스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1번. 자, 21번은 얘가 축이고 이게 꼭지점 y좌표네? 그러면 P랑 Q는 나왔죠? P는 그냥 마이너스 3이고 Q 얼마일까요? Q는 그냥 줬죠, 이거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채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그래프가 0,2를 지난다며? 그럼 대입해서 A 찾으면 되겠지. 자, 0,2 대입할게. 0, 2 대입하면 2는 9A-7이고 그럼 A가 1이겠죠.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2고 여기서 이걸 빼줘야 되는 거니까 답은 5겠죠. 4번에 5. 됐을까요? 여기는 뭐 여기까지 쉽게 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2번. 이거 밑줄.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밑줄.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지 찾아봅시다. 몇 콤마 몇이죠? 2,5입니다. 그러면 2,5로 찍어볼게. 대충 찍으면 2,5가 여기지. 얘들아, 2,5가 여기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아래로 볼록이라면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생긴다면 밑에를 지날 수가 없어요. 그쵸? 얘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위로 볼록이어야 돼. 자, 그래서 1번 쓸게. 1번 조건 뭐냐면 위로 볼록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 A는 음수여야겠죠. 음수. 이것도 써놓겠습니다. 위로 볼록이려면 A의 값은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돼야 돼요. 음수. 자,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서 근데 얘가 음수면 다 모든 사분면을 지나냐? 그런 거는 아니야.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다 지나는 게 맞죠. 하지만 이렇게 생기지 않고 홀쭉해서 이렇게 생기면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지나지만 2사분면 안 지날 거 아니야. 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될 거냐면 이걸 것 같아. 이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조건 뭐냐면 y 절편이 뭐여야 되냐면 y 절편이 양수여야 돼요. 양수. y축이랑 만나는 y 절편이 양수의 위치에 있어야지만 이 녀석이 모든 사분면을 지날 수 있겠죠. 자, 그럼 y 절편 어떻게 구하죠? x에 0을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식에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0을 대입하면
얼마냐면 4a 플러스 5입니다. 이 y절편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클 거야. 그치?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에 걸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조건이 요거 하나만 있지 않았지? 위로 볼록하고 y절편이 양수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최종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써줘야 돼.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만 써주면 안 됩니다. 얘는 두 개를 다 써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정리됐으면 옆에 마지막 세 문제 풀어볼게요. 자, 23번. 자, 23번을 풀려면 너네가 이 1차 함수 그래프 부호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일단 모양 봐봐. 이 모양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 앞에 있는 A, 요거 이제 우리 요거라 배웠지? 요거. 여기 뭐였지? 기울기. 이 기울기가 0보다 작아야겠죠.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다음 B는 뭘 갖고 볼 거냐면 Y절편 갖고 볼 거예요. 자, Y절편이 여기 있죠. 음수 쪽이죠. 그러면 B도 음수겠다. 근데 얘들아 이렇게 놓으면 니네가 헷갈릴 수 있어.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A 음수지. A에다 마이너스 1 쓰고 B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써볼게. 그냥 그 저기야. 임의로 쓰자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황이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냐면 1, 0이야. 맞죠? 모양은 위로 볼록이고 1, 2번 지우고 그럼 어떤 거야? 3이야 4야 5야? 4번이죠. 왜냐하면 y쪽은 없어. 붙어있는 게 없어.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건 안 돼. 그 다음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마이너스 1이면 이쪽 오른쪽 가야 돼. 그래서 답은 4번. 이거 부호 헷갈리면 나처럼 이렇게 그 숫자 써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숫자 이렇게 써가지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y축 방향으로 k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k 값을 구할 건데 여러분들 이거를 식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점 갖고 한번 풀어볼게요. 점. 자, 이 그래프의 꼭지점 좀 알려줘. 몇 콤마 몇이니? 0,1이죠. 0,1이야. 자, 근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하면 이게 0이 아니라 k로 바뀌겠죠. k, y축 방향으로 k 플러스 1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k 플러스 1 더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k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 했으니까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야. 자, 요거를 y 값에 대입하고 얘를 x 값에 대입하겠습니다.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8 요거니까 3k가 6이니까 k는 2겠죠. 2. 자, 내가 지금 푸는 거 봐봐.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 얘를 y는 마이너스 2 해서 x 마이너스 k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식을 길게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점을 갖고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25번. 자, 일단 이 그래프랑 x축 대칭해야 돼. 여러분 기억나요? x축 대칭이면 뭐의 보호를 바꿨죠? y의 보호를 바꿨죠. y의 보호를 먼저 바꿔볼게요. 그러면 y의 부호를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y 앞에 마이너스 써? 안 써? 이렇게 안 쓰잖아. 그치? 안 쓰니까 이렇게 바꾸자. y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3제곱. 자, 얘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 했으니까 5를 더하면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면 진짜 실제로 이만큼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8을 지난다 했으니까 뭐 얘는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고 여기다가 8 대입하시고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 잘하셨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정리했으면 넘어가서 215페이지 보겠습니다. 215쪽. 이제 요거 하면 마지막이야. 자, 여기 이제 또 12, 13, 14, 15 이렇게 발전 문제들이 있는데 이 라인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얘는 두 개씩 하겠습니다. 12, 13번만 해보세요. 일단 12번하고 13번만. 자, 두 문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살짝 복잡하기 때문에 같이 해볼게. 자, 이 그래프가 3,4를 지난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3,4를 지난다 했을 때 아마 대입을 먼저 해볼 거야. 같이.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볼까? 4는 9 빼기
6a 플러스 b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지금 이 식을 풀 수는 없어. 왜냐하면 a랑 b가 둘 다 있으니까 a랑 b가 나오진 않아. 그죠? 자, 그다음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꼭지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 표준형으로 한번 바꾸는 작업 해볼게. 자, 표준형으로 어떻게 바꿨었냐면 얘네 둘이 묶어주고 여기다가 뭔가를 써주고 뭔가를 빼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뭐를 써주고 뺐었냐면 이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쓰고 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거 절반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a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곱하면 얼마죠? a제곱을 더하고 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자, 그러면 얘를 묶으면 이제 x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 꼭지점 몇 콤마 몇이냐면 a 콤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꼭지점이.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계속 b가 따라다녀. 이 b 좀 치웠으면 좋겠거든. 이 b를 어떻게 치울 거냐면 이 노란색 식을 갖고 치울 거예요. 자, 이 노란색 식 한번 잘 보세요. 이 노란색 식 우변에 b만 납두고 이거 전체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 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b는 6a-5 이렇게 나와요. b는 6a-5.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 6a-5를 여기 b에다가 대입하겠죠. 6a-5.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다 했으니까 이제 이 보라색으로 따옴표 치는 거 있지? 요 점을 갖다가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야겠죠. 대입 한번 해볼게요. x는 a고 y 값은 이게 통째로 y 값입니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5는 2a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싹 다 정리하면 이제 이런 게 나와. a제곱 빼기 4a는 0. 그러면 a 값이 0 또는 4가 나올 텐데 여기 조건상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어. 그렇죠? a가 양수. 그러면 될 수 있는 a 값은 4입니다. 4. 자, a 구했죠? a 구했으면 요거 봐봐. 노란색으로 밑줄친 거.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b 나올 거 아니야? b 얼마죠? 19인가? b의 값은 19. 그래서 a랑 b를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23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a랑 b가 같이 지금 돌아다니거든, 처음에. 그래서 이 a랑 b를 정리를 해주는 과정이 조금 필요해. 근데 그 정리를 하는 게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꼭지점이 나왔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 조건을 또 적용을 하는 게 필요했었는데 아마 처음 푸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정리해 주시고 13번은 왼쪽에 풀겠습니다. 이거 아직 못 쓴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자, 13번.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2사분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2사분면이면 부호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고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고 플러스. 자, 그러면 또 꼭지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꿔봐야겠네. 그렇지? 자, 얘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은 게 이렇게 세 개 딱 끊어봐. 앞에 세 개 끊으면 앞에 세 개 묶을 수 있지 않아? 그지?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왼쪽에 쓸게. y는 x 마이너스 3k의 제곱으로 그냥 묶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6k 플러스 3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그러면 3k, 6k 플러스 3 이게 지금 저기죠. 꼭지점의 좌표죠. 자, 근데 얘들아 이게 몇 사분면에 있어야 된다고? 2사분면에 있어야 돼요. 2사분면에 있으려면 이 앞에 있는 x값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럼 3k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도 0보다 작아야겠죠. 요거 하나. 두 번째, 2사분면에 있으려면 y값은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6k 플러스 3이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은 그 저기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범위를 두 개를 다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최종 답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죠, 그죠?